이 시민단체들이 어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2명과 함께 카드 3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일 텐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현욱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저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2명이 카드 3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근데 접수된 숫자는 대략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명 중에 102명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이 102분은 이제 이 세 군데 카드사에 전부 정보 유출된 분들도 이제 좀 골랐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희망자 순으로 해서, 원래 1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네. 넘어서 102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소송에 102명이 그냥 일단 이름을 올렸다 뿐이지 다른 분들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다 나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배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 소송 제도가 정착이 되면 네. 다른 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 집단 소송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른 소송에 직접 참여는 안 했어도 같은 유형의 피해는 배상을 받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요. 현재 네. 우리나라에는 그 집단소송 제도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되죠. 네. 그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그 접수하시는 5,000명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102명이 먼저 나가고 네. 나중에 이제 또 추가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중에 네. 또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카드사 한 곳당 50만 원씩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사당 50만 원씩. 이 예.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손해배상법 체계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이제 배상을 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이 재산적 손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금액을 1원까지 다 입증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얼마 있다는 걸 구체적 입증하기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정보 유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정신적 손해로 구성을 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재산적, 정신적 피해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해서 금액이 정해진 근데 거군요.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재산적 손해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네. 이런 소송에서는 결국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그 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네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적정한 금액 법원에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이게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인지대만 받고 다른 비용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대충 이제 청구 금액의 0.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실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어서 이번에 얼마씩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금액 기준으로 해서 0.5% 수준이니까 100만 원 청구한다고 했을 때 5천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요. 나도 정보 유출이 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피해를 입었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피해 입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네. 그럼 언제까지 그 참여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기한도 없는 건가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네. 이제 우리 법상 이제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장 안날로부터 3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안에는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3년 이내에는 네네. 소송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여기 지금 하시는 시민단체 측도 있지만 또 네네. 다른 한 축에서는 원희룡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변호인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렇게 양쪽의 중복 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이제 중복 소송을 하게 되면 뒤에 한 소송을 법원에서는 이제 각하해버리게 됩니다. 네. 두 가지 한꺼번에는 안 되고 예, 두 군데 그렇습니다.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재판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래도 가급적 서둘러서 재판을 하려고 하고 네. 비교적 이제 원고단을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네.
한 1년 안에 소송을 1심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예, 1심 소송 결과를 1년 안에 보는 걸로 근데 사실 이게 상대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패소를 한다거나 혹은 또 이게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소송을 이제 하게 된 중요한 이유도 이걸 너무 그냥 놔두었을 때 또 대기업 굉장히 막강하고 이러니까 우리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이제 자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냐, 네. 또 이 경종을 울릴 수 있겠냐, 또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다 져버리면 이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니까 예.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서 반드시 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재산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현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